오늘은 4단자 회로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단자 회로망이란 회로망을 4개의 인출단자로 뽑아서 해석한 회로망이죠. 그래서 4단자 회로망은 입력단자 2개와 출력단자 2개를 가지는 회로를 말하는데요. 입력단자 V1, I1,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되는 거고 입력 전류가 되는 거고, 출력단자도 마찬가지로 V2, I2,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 이렇게 4개의 전기량을 하나의 수식으로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4단자 회로망에서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는 파라미터가 그림에서 보이는 A, B, C, D예요. 이거를 4단자 정수, 전송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회로의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 방정식을 알아볼 건데, 4단자 회로망은 이렇게 2개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 V1은 AV2 플러스 BI2, 이게 입력전압 V1은 출력전압 V2랑 출력전류 I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인 I1은 CV2 플러스 DI2, 이거는 입력전류 I1은 출력전압 V2와 출력전류 I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겠죠. 식 자체는 굉장히 쉽죠. A, B, C, D. 이제 각 정수의 의미랑 계산 방법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A 먼저 볼게요. A는 전압 이득, 전압 B라고 하고, 조건이 I2는 0이에요. 이거는 출력 단자를 개방할 때의 조건인 거고, 출력 전류 없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압 B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B는 단락 전달 임피던스라고 하고 단위는 옴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조건이 V2는 0이에요. 이번에는 단락할 때 V1과 I2의 B가 되겠죠. 이거는 출력 전류가 입력 전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C는 어드미턴스고요. 단위는 옴을 거꾸로 해서 모가 되고, 조건은 I2는 0. 출력단을 개방할 때 I1과 V2의 B. 그래서 개방 전달 어드미턴스라고도 하고, 출력 전압이 입력 전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 D는 전류 이득, 전류 B입니다. V2는 0. 이거 뭐예요? 출력단을 단락할 때 I1과 I2의 B. 출력 전류가 입력 전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억해두고 계셔야 한다. 이 4가지에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분자는 전부 입력 측이고 분모는 전부 출력 측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4단자 정수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4단자 정수 ABCD는 AD-BC는 1,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이 성질은 회로의 안정성이나 전송 특성 같은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AD-BC는 1, 이렇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수한 경우로 대칭 4단자망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압이득과 전류이득이 동일해집니다. 이번에는 ABCD 파라미터 산출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우선 직렬 임피던스 회로.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임피던스 Z가 있는 회로죠. 입력단자와 출력단자 사이에 임피던스 Z만 존재해요. 그래서 행렬식을 보면 4단자 정수 ABCD가 1, Z, 0, 1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A는 1의 의미가 뭐예요?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이랑 같다는 뜻이죠. 그럼 이 D는 1도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가 입력 전류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B는 Z, 임피던스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식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병렬 임피던스 회로는 그러면 병렬로 연결된 이 Z, 하나의 임피던스가 있는 회로가 되겠죠. 입력단자와 출력단자 사이에 병렬로 임피던스 Z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4단자 정수를 한번 보면 A, B, C, D 이렇게 있고, 지금 B랑 C 부분만 바뀌었네요. A는 1, D는 1, 이거는 아까랑 같은 의미이고, 이번에는 Z분의 1이니까 병렬회로에서 전류가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T형 회로를 한번 봅시다. T처럼 생겼죠? T형 회로는 3개의 임피던스 Z1, Z2, Z3로 구성이 되는데 Z1과 Z3는 직렬로 연결이 되고 Z2가 그 사이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행렬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사실 이 식은 110 Z1 그리고 110 Z2분의 1 그리고 110 Z3 이 식에서 계산이 된 게 바로 이 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식을 어떻게 외웠냐 하면 우선 A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줘요. 그랬을 때 A는 1 플러스 무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Z2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분모에 Z2 적고 Z1이 Z2보다 위에 있으니까 분자에 Z1 적고 이렇게 하면 A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D도 마찬가지예요. D는 반대로 화살표를 이렇게 적고 마찬가지로 A처럼 1 플러스 먼저 적어주고 뭐가 아래 있죠? Z2가 아래 있죠. 그래서 Z2 먼저 적고 분자에는 위에 있는 Z3를 적어줍니다. 이 화살표 방향 따라서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Z2 요거가 역수를 취하게 되면 Z2분의 1 이게 바로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D는 이 직렬로 연결된 두 가지를 더하고 그 다음에 Z2가 Z1과 Z3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Z2를 아래에 적고 Z1, Z3 위에 있는 것들은 곱해서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형 회로를 볼 건데 파이형 회로도 Z1, Z2, Z3 이렇게 3개의 임피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Z2는 입력단자와 출력단자 사이에 직렬로 연결이 되고 Z1과 Z3는 그 양쪽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도 식을 보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번에도 A를 구할 때 화살표를 이쪽 방향으로 그어줘요. 무조건 1 플러스 적고 Z3가 아래에 있네요. Z3 적고 위에 Z2가 있어요. Z2 적으면 A 완성이고요. D도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서 1 플러스 먼저 적은 다음에 화살표 방향 따라서 Z1이 아래에 있죠. 그리고 Z2 위에 있는 거를 적어주시면 D 공식도 완성. 그리고 B는 되게 간단하죠. 이 가운데 있는 Z2를 그냥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Z1, Z3를 곱해서 분모에 적어줬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3개의 임피던스를 모두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압기의 4단자 정수. 먼저 그림을 보면 이 회로는 변압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 두 코일은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을 나타내고 있고요. 1차 측을 먼저 보면 입력전압 V1과 입력전류 I1이 들어오는 쪽이고 2차 측은 출력전압 V2와 출력전류 I2가 나가는 쪽이에요. 지금 두 코일의 권선비는 N1 대 N2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 권선비에 따라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 결정이 되게 되죠. 행렬을 보기 전에 권수비 A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변압기의 권수비 A는 N2분의 N1 그리고 V2분의 V1 주의해야 할 게 전류 같은 경우는 I1분의 I2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권수비 A는 2차 측 코일의 감은 수분의 1차 측 코일의 감은 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가 스몰 a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권수비 A가 그대로 A는 아까 전에도 배웠지만 V2분의 V1이었죠. 이상적인 변압기라면 A는 V2분의 V1이 될 테니까 이게 그대로 A 해서 이 A 파라미터는 권수비 A가 들어가게 되고 D 같은 경우에도 A는 I1분의 I2니까 근데 D는 I2분의 I1이죠. 그래서 A분의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고 이상적인 변압기로 구성된 4단자 회로에서
뭐 정수 A, B, C, D 중 뭐 A는, B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N 대 1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고 여기서 만약에 A를 구해라 이러면은 A 대신에 N이 되겠죠. 당연히 B랑 C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D는 뭐 N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네요. 아까가 마지막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한 페이지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상 파라미터는 주로 송전선이나 배전선처럼 긴 전송 선로의 특성을 설명할 때 그럴 때 사용이 되는데 영상 임피던스를 한번 보면 저희가 4단자 회로망에서 입력측 전압 V1, 전류 I1 그리고 출력측 전압 V2, 전류 I2 라고 하면 입력측이랑 출력측에 각각 Z01, Z02 이 임피던스를 접속했을 때 입력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가 Z01이 되는 거고 출력 측에서 바라본 영상 임피던스가 Z02 이렇게 2차 영상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영상 임피던스 공식은 루트 CD분의 AB가 되는데 이 ABCD는 선로의 4단자 정수겠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Z 모양으로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Z 순서대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수로 해주고 루트 취해주면 되겠죠. 2차 영상 임피던스는 Z가 아니라 N 모양인데 아래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N 모양을 그리는 순서대로 A, B, C, D를 적어주시면 암기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회로망이 대칭 4단자망이면 그러니까 대칭 회로망인 경우에는 A는 D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01이 루트 CD분의 AB니까 A랑 D가 같으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C분의 B가 되는 거고 대칭 회로망일 경우에 그리고 영상 임피던스 간의 관계를 보면 Z01 곱하기 Z02는 C분의 B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Z01이 CD분의 AB였죠. 그리고 Z02가 루트 CA분의 DB 해가지고 D랑 D랑 약분되고 A랑 A랑 약분되면 결국에 C제곱 분의 B제곱 분의 루트를 씌워진 거니까 C분의 B만 남겠죠. 그래서 Z02분의 Z01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D분의 A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영상 전달 정수, 전파 정수라고도 하는데 기호는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로그 2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블릭 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게 잘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나온다면 대부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